발자국 연구소입니다. 귀컬 유곽편이 2기11화로 완결되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과연 전작만큼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어찌됐든 무한열차급의 퀄리티를 보여주며 기대에 도움했습니다. 2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탄지로와 귀살대였습니다만 빌런이었던 다키 규타로 남매 역시 입체적인 캐릭터성과 애처로운 사연 등이 밝혀지며 주연 못지않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다키 남매는 주인공인 탄지로 남매와 거의 똑같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비슷한 시련들을 겪었는데 그 결과는 보다시피 극과 극이었죠. 얼핏 비슷해 보였던 두 남매의 운명이 어째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뉘게 된 걸까요? 오늘은 탄지로 남매와 다키 남매의 인생이 달라진 근본적인 이유를 비교 분석해보았습니다. 탄지로 남매는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병약하긴 했지만 탄지로와 네즈코 그리고 어머니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고 나름대로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죠. 반면 규타로는 훨씬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유곽, 그것도 나생문 근처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누군지도 몰랐죠. 유곽에서 태어난 남자는 딱 두 종류의 직업만 가질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남자 창부, 하나는 온갖 힘들고 고된 일을 하는 잡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규타로는 얼굴마저 추하게 태어나 주변의 멸시, 핍박, 조롱에 시달렸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클 수밖에 없었죠. 노로마노 후누케 야쿠타타스醜い声や要望をあざけられ汚いと言って石を投げられた。 그 와중에 우메가 태어났는데요. 우메는 규타로와 달리 빼어난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규타로는 이런 우메를 질투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고 お前は俺の自慢だったな。年もいかない頃から大人がたじろぐほど綺麗な顔をしていた。 우메 역시 규타로를 아꼈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규타로는 일수꾼 일을, 우메는 유곽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둘은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좋은 남매로 지냈고 점점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탄지로와 규타로 모두 비극적인 사건을 맞닥뜨립니다. 탄지로는 일을 나간 사이 가족이 몰살당하고 네즈코는 오니가 되었고 규타로도 일을 나간 사이 우메가 반죽임을 당하고 본인도 칼에 맞는 참사를 당했죠. 여기서부터 두 남매의 운명은 갈렸습니다. 탄지로가 처음 만난 것은 수주 토미오카 기우였는데요. 기우는 주 중에서도 네즈코와 탄지로를 가장 이해할 만한 인물이었고 스스로의 목숨을 담보로 탄지로 남매를 지켜주려고까지 했습니다. もしも禰豆子が人に襲いかかった場合は鱗滝左近次富岡義勇が腹を切ってお詫びいたします。 그가 소개한 우로코다키도 탄지로의 스승 역할을 다해 탄지로가 귀살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크게 강화시켜 주었고 네즈코를 집에서 보호해주기까지 했죠. 즉 탄지로의 인생에서 적은 오로지 오니뿐이었고 그를 위험에서 구해준 것은 모두 상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냥한 사람들은 규타로의 주변에는 여동생 우메를 제외하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규타로가 원했던 것은 절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両家に生まれていたなら上品な娘になっていたんじゃないか。 이 행복한 상상 속에서 규타로는 단 한 장면도 나오질 않습니다. 자신보단 오로지 여동생의 미래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규타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었던 우메는 사무라이와 유곽 사람들에 의해 산채로 불태워졌고 차가운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やめろやめろやめろ。俺から取り立てるな。何も与えなかったくせに取り立てやがるのか。 이때 규타로는 인간성을 버렸습니다. 이 시점부터 규타로에게 있어서 인간은 완전한 악 그 자체였을 것이고 오니로서의 삶을 오히려 구원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규타로에게 피를 준 도우마가 어떤 인물인지를 생각하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인간과 탄지로, 나아가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간이 선이고 오니가 악이겠지만 규타로 남매에게는 선악을 떠나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기에 오니가 된 것일 뿐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탄지로 남매와 규타로 남매는 각각 인간의 편과 오니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규타로 남매는 영원히 유곽에 군림하는 듯 했으나 귀살대에 의해 저지되었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죠. 규타로 남매는 죽고 난 이후에도 끝까지 서로를 아꼈습니다. 다키는 우메가 되어 자신이 했던 심한 말들을 바로 사과했고 규타로는 우메가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신과는 반대쪽으로 가라고 했죠. 다키가 바로 등에 뛰어들어서 소용없긴 했지만요. 그렇게 우메는 규타로를 아는 채 규타로는 우메를 업은 채 스스로 불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그렇게 한 남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제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왜 두 남매는 이렇게까지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되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운입니다. 운? 탄지로 네즈코가 1기에서만 몇 번을 죽을 뻔했는데 그게 다 운이냐? 당연히 아니죠. 정확히는 운의 차이입니다. 귀멸의 칼날은 생각보다 매우 어둡고 처절한 세계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 몇 명 정도 죽어나가는 건 예사하고 심지어 정부에서는 오니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지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귀살대가 오니를 잡기 위해 나서는 이유는 제각각 비극을 겪고 오니를 토벌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 또 재능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그걸 전부 발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포텐을 가지고도 대진운이 안 좋아 단명한 사례도 많이 있었죠. 탄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재능도 있었고 노력도 엄청나게 많이 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유나 우로코다키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네즈코가 식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이 체질 오니가 아니었더라면, 이때 무잔이 마음먹고 탄지로를 죽이려고 했더라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99.9%의 확률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만화가 끝이 났겠죠. 그만큼 운 역시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규타로 남매의 운은 최악이었습니다. 성품, 환경, 외모, 신분까지 무엇 하나 쉽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최악 중에 최악인 상태로 태어났고, 심지어 그들이 죽어갈 때 손을 내민 건 기유가 아닌 도우마였습니다. 지독할 정도로 나쁜 운이 반복되어 그것이 곧 규타로 남매의 비극적인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시청자의 입장에선 이런 뒷이야기를 들어버렸기에 이 남매에게 안타까움과 동정심이 드는 것도 100% 이들이 악이라고 보기에는 찜찜한 부분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귀멸의 칼날의 특징이자 강점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왕도형 소년 만화는 권선징악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선이 악을 단죄한다라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구성이죠. 하지만 귀멸의 칼날은 원래 사람이었던 캐릭터가 오니가 된다, 또 그 오니는 각각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일종의 좀비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왕도형 소년 만화에 비해선 선악의 구분이 훨씬 모호합니다. 그저 악당인 줄 알았던 인물들 뒤에 숨겨진 사연들은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죽음을 비극적으로 표현시켜주고, 이는 주인공 탄지로의 따뜻한 인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탄지로는 빌런의 악행을 정당화하지 않는 선에서 다친 동료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 정도의 예우로 오니를 처리하는데요. 비극을 겪다 죽은 오니들을 동정하면서도 결국은 목을 베어 자신의 본분을 다한다는 현실적인 상냥함이 탄지로의 높은 인기의 비결이자 귀멸의 칼날의 강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귀칼이 청부림에도 불구하고 왕도형 소년 만화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겠죠. 원작 귀칼 설정에는 지옥이 있고 거기서도 다키와 규타로, 아니 우메와 규타로는 꼭 붙어있다고 합니다. 현생에서 둘은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대신 죽은 이후에는 쭉 붙어있을 수 있게 된 모양입니다. 평행세계 외전인 귀멸학원에서도 우메와 규타로는 같은 학교에서 붙어다니는 남매로 나오는데 너무 많은 비극만 겪어간 만큼 거기서라도 행복하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육악편은 끝이 나고 귀살대는 음주 탱겐의 은퇴라는 큰 전력 손실을 당하지만 어쨌든 전원 생존한 채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2기가 끝나자마자 3기 대장장이 편이 확정되어서 슬슬 중반 이상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극장판 무한열차 편처럼 3기도 원작을 초월하는 작화와 구성으로 다시 한번 팬들을 열광시켰으면 좋겠네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궁금한 건 댓글로 달아주세요. 발자국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